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사건 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의료계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 내용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를 강제로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 개시 명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의대 정원을 상당히 좀 급격하게 증원하는 안이 발표된 이후에 아주 시시각각으로 사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중 정부의 의료인은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이제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자, 행정 전문 변호사인 법무부 법승 안성훈 변호사와 업무 개시 명령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파장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의료계의 파업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우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배경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정부가 전격적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내놓으면서 그리고 의사협회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이제 공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발령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모로 이제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네. 예. 양측 모두 유례 없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걱정이 되는데 오늘은 저는 이제 행정법 전문이기 때문에 행정법적인 관점에서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을 하면서 또 출근도 안 하고 있죠. 예. 네,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전공의들이 근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자,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돼서 이 개시 명령 사실은 뭐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발동이 돼 갖고 좀 익숙해지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자, 어떤 명령인지 개시해라, 업무를 개시해라 또 이런 규정들이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하나씩 좀 청취자분들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의약분업 사태 때 이 업무 개시 명령이 사실 문제됐던 일이 있었는데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예. 가깝게는 이제 화물 자동차 파업 사태 때 작년이죠. 예, 화물 운송업자들한테 이제 운송 업무를 개시하라라는 명령이 있었고 이제 그게 이 업무 개시 명령이랑 좀 비슷합니다. 네네. 업무 개시 명령은 어떤 일을 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의료법은 정부가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의료인에게 업무를 개시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정지한다든지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또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배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 있는 제도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예외적이라서 3개 정도로 특정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습니다. 예. 의료법에 있고요. 그리고 약사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물운송 자동차법에 있는 화물운송자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외적으로만 있는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국가가 이런 거를 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난 일도 하기 싫고 돈도 벌기 싫다. 이 일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한테 국가가 아니다. 너 그 일 해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아주 자유롭게 여러 군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법에서도 보건의료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이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긴급한 사유들이 충족되어야지만 발동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극적인 어떤 행동의 자유 이것들도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자유. 맞습니다. 소극적 자유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얼마큼 보장이 됐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그래서 뭐 대한의사협회 쪽에서는 국민 생명권 중요한 거 알지만
의사 직업 선택의 자유나 의사가 갖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헌법적 관점까지 이야기가 이제 치달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협회의 주장 그대로 수용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헌법의 어떤 특수성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의사협회 주장이 법리적으로 들을 만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함부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 안 된다. 직업 선택의 자유, 의사의 어떤 단결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지만 이 업무 개시 명령이 아주 예외적으로 형성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대로 국가는 국민의 그 건강, 보건에 대해서 책무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국민은 국가의 건강과 보건에 대한 보호를 받기로 되어 있고. 헌법상 의무입니까? 맞습니다. 헌법상 국가의 의무고 이 국가의 의무에 따라서 의료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사가 함부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의료인의 자격체계를 굉장히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이 의료체계, 건강에 대한 어떤 건강 서비스가 공공의 영역, 공익적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인들도 개별적으로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지키기 위한 어떤 선언들을 하고 있죠.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든지 이제 의료인 됐을 때 하는 그런 책무 같은 공공의 책무가 헌법, 법률 그리고 의료 내부의 직업윤리에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단순히 직업의 자유만을 내세우기는 좀 적정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 지금 실제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올라갈 수가 없고 행사의 자유에 불과하다. 이런 반박도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직업의 자유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고 직업 행사의 자유는 있는데 아무래도 직업을 행사하는 방법의 자유를 조금 제약하는 거 아니냐 말고 이제 반박할 수가 있겠죠. 의사 입장에서는 이건 내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다라는 근본적인 자유 침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보면 이 업무 개시 명령을 하달할 때 화물 운수 노조나 화물 운송업자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의료법이 의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업무 개시 명령의 명분이 좀 더 강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자, 지금처럼 의사가 사직서를 내거나 출근을 거부한다든지 그러니까 출근하지 않는다든지 거부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업무 개시 명령을 이제 어겨서 계속 출근하지 않고 이런 상태가 계속 이제 장기화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예, 일단은 출근 거부라는 형태는 진료 거부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진료 거부가 될 거고요. 네네. 다만 사직서 제출을 한 사람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어떤 논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저번에 의약분업 사태 때도 사직서 제출 자체가 진료 거부의 어떤 행위의 태양으로 이제 보인 적도 있고 지금 이 국면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진짜 직장에서 떠날 의사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진정성이 이게 장기화되면 말씀드렸듯이 자격이 정지된다든지 의료기관 개설이 허가가 취소된다든지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는 행위가 자칫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개별적 업무방해의 죄의 죄책의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문제로 가게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자, 같이 이제 오늘 의료계 파업과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변호사님, 짧게 이 청취자분들께 현재의 상황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가지 측면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의사분들은 공공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전개하실 수 있겠지만 직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소망, 당부의 말씀이 있고요. 정부도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최고의 수단을 발동할 때는 또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발동을 전제로 또 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의원이나 의사분들 중에 담당하고 있었던 사안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형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지금 우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좀 서로 이성적으로 맞습니다. 서로 의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